고품격 경제평론 신박한 경제, 국내 경제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드립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호가 부릉부릉이 되셨더라고요. 네.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평론가 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G7 정상회의 경제 성과 안보 외교 관련해서는 지금 뭐 김종대 전 의원과 평가를 해봤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농업, 바이오, 기후, ABC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지뢰 제거 장비 제공하고 재건 사업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 경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박 교수님.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인 경제 성과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분도 사실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ABC, 애그리컬처, 바이오, 클라이밋 이런 거 이건가 봐요. 네, 언론을 통해서도 거의 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이 말씀을 하셔서 아마 보도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그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 세션이 있었고 이 세 가지 세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G7 플러스에서 지금 확대 정상회담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다뤘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뭐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경제 성과 정말 내세울 게 너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세 개 거기다 뭐 인테, 광물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현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뭐 좀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교수님 말씀처럼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뭐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몇 개 네. 있는데 네. 하나는 방금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지나가셨지만 그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네, 네. 성명서에 표현을 나왔던 했죠. 부분이 바꿨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 반도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군이 걸린 문제라서 굉장히 경제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인데 이런 분위기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특히 좀 이따 뭐 말씀 나눌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미중 갈등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는 국제 정상 성명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네. 해서 오히려 우리의 성과는 아니지만 G7의 경제적 성과로서 약간 조금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의 아까 김종대 의원은 저쪽은 디리스킹인데 우리는 디커플링이다. 반도체 오늘 마이크론 그 안 사겠다라고 그 중국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 SK도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미국 쪽에서 얘기를 했고 네. 반도체 주식은 근데 좀 올랐습니까 요새 최근? 뭐 아직은 변동은 원래 이제 그 반도체 주식은 지금 갑자기 반도체 얘기해서 거의 좀 마무리를 할까요? 예. 그래서 일단 그 큰 흐름 속에서 일단 디커플링으로 더 경도되지 않는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인 걸로 보고요. 아, 중국과 예. 약간의 화해 모드. 예.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미 1조 정도를 이제 외교부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외 경제 협력 기금에서 네네. 이미 차관 공약을 한 게 있고요. 네. 기존에도 인도적 지원으로 1억 달러, 아까 것도 1억 달러, 지금 것도 1억 달러에서 이미 나간 거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되느냐를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서방에서 논의 예.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G7 경제 성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G7 네. 얘기하면서 소위 그 우크라이나 네. 재건 사업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국 경제에서?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지금 성과라고 조금씩 보도가 나오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저리로 약 2억 3천억, 그러니까 2억 3천만 달러 정도는 이미 제공이 돼 있는데 네. 이런 자금 제공의 성격들은 나중에 재건 사업이 될 때 네.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를 약 한 1,200조 시장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봐야 아는 거고 언제 네.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된다 치면 각국 정부들이 저리 차관으로 거기에 네. 이미 돈을 넣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빼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돈을 넣고 우리 기업들이 나중에 참여한 기업들이 좀 가져가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정부가 차관 이자 정도 받는 이런 구조라서 이게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사업이라서 네. 무슨 뭐 경제적 성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성격이 있고요. 실제로 이라크나 이렇게 우리가 중동에서 했을 때도 큰 성과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하고도 전 의원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젤렌스카 왔을 때 그 80억 달러, 약 10조 원 정도 장기 저리 차관을 약속받아 왔다라고 자기 성과를 막 자랑을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네,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뭐 이 계약이 아직 된 건 아니니까 국내에서는 아마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엄청난 액수의 돈이 지금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당장 재정적으로 그런 돈을 없죠. 낼 돈은 없고 그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차관 형식으로 돈을 받는 건데 네. 자기들이 차관을 주고 사업을 따오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정부가 세금을 기초로 한 차관을 주고 네. 그리고 특정 기업은 사업을 따서 그 기업이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특정 기업에 이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만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큰 경제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우리 박시동 평론가께서 그 중국 디리스킹 때문에 우리도 조금 안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만 왕따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그 반도체 중국에서 안 사겠다. 그런데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지 마라. 미국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당연히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이게 무슨 미국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스 액트 같은 거라든지 예. 또는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네네. 그걸 못 팔게 한다고 해서 말을 듣는다면은 정말 중국한테 우리는 찍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이 아무거나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미국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도 네. 결국은 우리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건 네. 단호하게 저희가 거절을 하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만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 한국은 그냥 미국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더 알아서 한다라는 식의 반항 감정 같은 것들. 네. 그걸 무마시킬 수 있어요.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분기 대비 올 1분기에 네. 중국에서 판매액이 한 48%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반도체가 부진하니까 제일 크긴 한데 스마트폰 같은 것도 거의 점유율이 0%. 0이에요. 한 대도 못 팔았답니다. 네, 그리고 좀 불필요하게 사실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대통령께서 좀 하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중국 젊은 사람들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 분풀이할 걸 우리한테 분풀이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데 그런 바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뭐 미국과 협력하고 안보적인 면에서 협력해야 되는 거 중국 압니다. 그 안에서 하고 중국과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전후 재건 사업이라는 게 정리를 해보면 전후 재건 사업이라는 게 정부 대 정부 간의 차관을 대체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사기업들이 들어가서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 즉 국민 세금으로 돈 빌려주고 이익은 개인 기업들, 사기업들이 가져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분 공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오늘 그 소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쭉 올라갔어요. 삼부 토건을 비롯해서. 네. 참 걱정됩니다. 우리 세금이 물론 우크라이나 평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게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가서 될 일인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자, 중국과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고, 자, 이렇게 중국과 소위 그 반도체로부터 시작해서 뭐 K 뷰티, 뭐 K 컨텐츠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거다. 전망치 수정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주 25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수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그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당초 전망치를 다시 하향 전망하는 수정치가 발표될 걸로 보고요. 한국은행뿐만 아니고 지금 쭉 보면은 그 공신력 있는 모든 기관들과 연구소라든지 여기서 내는 그 수치들이 전부 다 하향 전망되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현업 출신이다 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를 물어봤더니 시장 전망치,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제 전망치는 그 기관들에서 예측하는 전망치보다 더 낮습니다. 더 낮아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평균치는 1.2로 잡아요. 아, 물론 하느니 그렇게까지 내리진 않겠지만 시장은 네네.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요. 우리가 큰 환란이 있는 IMF 때, 글로벌 위기 때, 이럴 네. 때, 또 코로나 이럴 때를 빼고 또 그럴 때를 넣었다 하더라도 최근 한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점대로 내려왔다는 거는 지금까지 한 20, 30년 쭉 구가해오던 한국 경제가 반토막이 났다는 정도 네. 수치고요. 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현재 2입니다. 그 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아셔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더 아래로 가면 자, 근데 우리 계속 그 정부에서는 상저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부터 우리 박 교수님은 상저하저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랬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5월이 지나면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되고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세수도 서서히 다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낙관론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물론 경제는 심리라고는 하지만 지금 박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거 너무 대책 없고 지나친 낙관론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이거 먼저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우리 유행하는데 예. 저는 그 잘못된 말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말입니까? 왜냐하면 예상을 그 경제는 예상이 중요하다라는 기대 이게 예, 예. 중요하다는 말을 심리라는 말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에 대한 신뢰 부분이 있어요. 추경호 부총리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런 말씀을 하려면 좀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만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주고 있죠. 지금 성장률, 그다음 수출 이런 전망들 계속해서 조정하는데 하향 조정들로 가고 있는데 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1개가 아니고 1국의 장관께서 국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딱 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들으실까 했더니 딱 하나 제가 마음에 잡히는 게 뭐 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주가가 요즘 좀 올라서 예, 반도체 주가 좀 올랐어요. 반도체 경기가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수출 부분 그리고 성장률 다 좋아질 거 아니냐라는 추측 같은데 주가가 반등한다는 거와 하반기에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주가는 좀 장기적인 걸 보고 조정을 하고 지금 삼성전자 감산한 것 때문에 감산한 것 때문에 가격 떨어지는 정도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 때문에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기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지금 그 평택에 파운드리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속도 조절하겠다. 천천히 짓겠다. 네, 천천히 짓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TSMC도 속도 조절을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지금 워낙 재고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장에 반도체 경기 자체가 하락으로 돌아가거나 아주 회복 국면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추경호 부총리 너무 대책 없는 이야기 하신 것 같고 오히려 정말 지금은 아주 냉정하게 세수 부족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며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팩트에 기초한 그리고 아주 냉정한 예상에 기초한 정책을 내줘야 됩니다. 네, 심리적 지팔이 안 되는 것처럼 경제는 심리다라고 하는 심리로 경제가 되는 건 아니다. 네, 조금 교수님 말씀에 보태면은 네네, 박시동 평론가님.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수치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수출이 몇 개월 감소하고 있고 그 원인이 반도체와 대중국 때문이고 무역 적자가 왜 문제고 상품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저하 고로 봤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상저하 저가 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이 중에 해결이 되는 게 있어야 반등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원인은 그대로인데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방금 뭐 심리적 G8 얘기했지만 심리적 실적 개선이냐. 심리적 실적 개선. 예.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개선된 게 없는데 개선될 것이다라는 말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자, 더군다나 아까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 주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감산 위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그런 방어를 좀 하는 것 같아 해서 오르는 거지 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자, 체감 경기도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먹고 사는 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 여전히 높은 거죠? 네. 물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가와 실업률 합친 물가 고통지수가 경제 지금, 고통지수. 예, 10몇 년 만에 지금 역대 최고고요. 지금 이게 왜 어렵냐면 물가를 상쇄할 수 있는 상대적인 효과가 있는 일자리 문제, 네. 또 생산성 문제가 그렇지. 돈을 많이 벌면 물가가 올라도 예.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 대응을 오늘 할 수 있다. 동시에 개인이. 나온 수치가 1분기 우리 광공업 생산이 9.7% 떨어졌는데 예. 2009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 제조업,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 굴지에 이런 주력 그 산업 쪽에서 생산이 9.7이나 떨어져 있고 물가는 반대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양쪽으로 끼어가지고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물가의 고통만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물가 지수하고 실업률하고 합치면 이제 그 경제 고통 지수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지금 물가 지수가 예. 그 뭐 우리 같은 경우에 근원 물가 지수가 있고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 따지는 게 있는데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원유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원유 가격이 안정화되고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가는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사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건 근원 물가 지수인데 근원 물가 네, 지수. 근원 물가 지수가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거의 4%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도 사실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더 우리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요. 사실 경제가 대내적인 조건, 대외적인 조건이 어려운데 정부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갑자기 좋아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안정화 위주로 갈 것인지 경기를 부양하려 할 것인지 정책의 선택 문제인데 네.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생각 때문에 이 정책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좀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이 그냥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는 다 잃어버리고 또 계속해서 심리라고 해서 심리팔이하고 이런 정말 서글픈 현실이 그러니까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소풍갈 채비를 하는 것과 저기 산 넘어갈 채비를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가 관련해서 교수님 말씀 조금만 더 보태면은 네. 그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소비자 물가가 6점대였는데 지금 예. 3점대라고 해서 잡았다. 우리가 선진국보다 물가 관리는 잘했다 이렇게 좀 추경호 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근원 물가로 들어가면은 5점대에서 지금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다고 그렇게 수치로 얘기를 하는 거는 원유가, 국제 원유가, 국제 예.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렇게 눈에 그렇게 숫자로는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농수산물 가격이라든지 예. 그 두 가지를 뺀 근원 물가로는 잡히지를 않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는 전혀 떨어지질 않고 있고 네. 결정적으로 외식 물가는 지금 29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점심 돈 10,000원 들고 점심 예. 먹기 힘듭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요새. 이렇게 힘들면 결국에는 재정 정책이라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건전재정. 30조에서 50조 이상이 지금 펑크를 어긋나게 예상하고 생겼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대수가 부족해서. 재정 정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추경을 할까 그랬더니 추경도 안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불용해서 메꿔보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결국 공공이 이제 예산 지출을 안 하겠다는 예산 지출 거죠. 때문에 생기는 경제 효과도 다 막힌다는 얘기예요.
답답한데. 제가 한 가지만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경제 우리 현실을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선상에서 두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경기 나쁜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건 네. 뭘 말하냐면 우리 경제 규모에서 특정 산업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계속하는 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중국 수출 줄어들고 무역 적자 커지는 게 반도체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경제에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지금 이런 장기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서 어렵더라도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단기적인 어떤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펀더멘탈을 든든히 해서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박시동 평론가님. 결국에는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수출이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보다 내수 소비가 더 이겨버렸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만큼 수출이 민간 소비보다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수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수출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뭐 다른 얘기 다 각설하고 수출의 핵심은 결국 중국인데 네. 왜냐하면 세계 시장의 20%가 중국인데요. 네. 왜 그 시장을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 고도화되면 다른 소비재 상품으로든 뭐든 거길 타겟으로 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네. 탈중국 얘기하면 중국을 걷어내고 경제 정책을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가품나 중가품, 우리나라 핸드폰이나 뭐 화장품 이런 거 전부 다 중국이 수입 대체 해버렸거든요. 그럼 고가품으로 가야 되고 보다도 중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게 안 가고 아예 배제를 하려고 하니까. 자, 답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박한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상인 교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